네, 오늘은 이제 최근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인터넷, 통신, 게임 위주로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요즘에 뭐 주가가 네. 다 잘 가는 네, 그러게요. 종목 위주로 리포트를 내셔가지고 상당히 네. 기분도 좋을 것 같고 바쁘실 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먼저 SK텔레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플랫폼 자회사들의 IPO도 예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네. 이번 주에 또 지배구조 개편 계획 발표를 앞두고 오늘 이렇게 또 신고가를 예, 찍는데 또 움직이고 있죠. 네. 예. 어떤 모멘텀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도 이제 앞두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게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가치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제값을 받는 가치의 내재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웨이브, 팀앤 모빌리티 그리고 원스토어, 11번가 사실 이제 다 익숙하신 플랫폼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다 조 단위의 가치를 갖고 있고 11번가만 하더라도 이제 3조에서 4조 또 팀앤 모빌리티나 웨이브는 1조에서 1.5조 정도의 가치를 이제 갖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의 미래 가치로 본다면은 한 이제 3, 4년 뒤에는 이제 4조, 5조씩도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네. 현재 시가총액은 많이 눌려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일단은 이 자회사들의 플랫폼 가치가 부각이 되는 건 어찌 보면 SK텔레콤만의 개별적인 모멘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통신 업종의 전체적인 업황은 어때요? 뭐 증기 개선이 되고 예. 있는 구간인 건지 실적이 좀 의미 있게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구간인 건지. 일단 이제 작년부터 이제 증익이 나왔고요. 네. 올해 또한 이제 증익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5G 보급이 작년 말 16% 수준에서 올해는 30%를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네. 두 배죠. 2배 정도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고 설비 투자액은 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은 감소하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에 대한 보급률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업이 탄탄한 가운데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통신 외적인 부분들, 소위 말한 탈통신 쪽 네. 분야에서의 매출이나 이익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조명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SK텔레콤은 네. 통신 업종 내에서는 좀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인가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단연 탑픽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저점 이후로 가장 많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사업 회사랑 이제 투자 회사 정도로 나눠지는 그림이 가장 유력한데요. 네. 무선통신업 회사만 보더라도 이제 보수적으로 12조에서 15조 가치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고요. 네. 하이닉스 지분 가치만 20조.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11번가 웨이브, 팀앤 모빌리티 같은 하이닉스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가치가 10조예요. 다 더해 보시면 네. 45조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의 시가총액이 눌려 있는지 역으로 계산해 보면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70%라는 다소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게 현재 SK텔레콤 시가총액이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터준에서 빅히트를 볼까 합니다. 최근에 빅히트도 엔터준에서 단연 돋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타카홀딩스 지분 100% 인수가 좀 핫한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조 단위의 미국 레이블을 100% 지분 인수를 했다라는 네. 점에서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이벤트였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면면을 보시면 이제 거기 속해 있는 미국 가수들이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처럼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가는 아티스트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기존 방탄 외에도 두 팀을 추가적으로 이제 포섭을 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엔터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다른 기존의 엔터사들보다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빅히트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1년 내내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연간 이제 콘서트 모객을 700만 명 가량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빅히트가 아리아나 그란데나 저스틴 비버와 같은 이런 이제 가수들까지 합해서 보면은 400만 명 정도를 하게 됩니다. 연간.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이겠지만요. 예. 그러면 빅히트에는 소속 가수가 BTS
BTS밖에 없다. 이 그 원 아티스트에 그렇죠. 대한 예. 리스크도 조금 해소되는 요인이 충분히 해소가 되겠네요. 가능하고요. 네. 예, 이제 BTS에 대한 의존도도 점진적으로 이제 그런 미국 아티스트들뿐만 아니라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세븐틴이나 이런 아티스트들이 볼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방탄소년단의 비중은 이제 빠르게 줄어드는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과 저희가 엔터 쪽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인터넷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 네. 카카오입니다. 네. 최근에 자회사들의 부각과 함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 네.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지난 3월 말에 목표 주가 5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내놓으셨던데 네. 이미 목표 주가는 좀 터치를 예, 딱 했습니다.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액면 분할로 인해 거래 정지가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이제 목표 주가를 3월 말에 올렸던 부분은 영업 가치랑 지분 가치 중에서 그 지분 가치 말씀하셨던 이제 카카오 뭐 모빌리티나 이제 카카오 엔터나 이런 쪽의 지분 가치를 상향함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이제 56만 원으로 또 목표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한 50조 원 정도로 올린 상황인데요. 네. 올 한 해 또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굵직굵직한 자회사 IPO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카카오 주가로 보더라도 액면 분할 이후에도 또 우상향 추세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는 거죠? 네. 목요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고 네. 게임주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각각 개별 모멘텀이나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게임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이요. 흐름은 네. 어떤가요? 어제 이제 웹제 리포트도 내놓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게임주는 철저하게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대부분 모바일 게임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연초부터의 흐름을 보면은 대형주가 안 좋았고 중소형주가 좋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네. 중소형주 중에서 중국 모멘텀이 아주 강했던 이제 웹젠 그리고 국내 규제 이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미국 자회사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W게임즈 요 두 종목이 이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주들은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 이렇게 조금 심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철저하게 이제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뭐 NC소프트가 한동안 쭉 좋았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확률 규제로부터의 영향이 비교적 적고 또 이제 하반기 카카오뱅크 IPO에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넷마블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 같은 대형주 안에서 본다면 NC소프트에서 좀 넷마블로 이동하려는 수요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넷마블의 주가 흐름이 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한 5, 6% 정도 그렇네요. 상승 네. 마감을 했었고요. 네. 네. NC소프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최근에 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그리고 뭐 게임 출시 연기 등등 좀 변수들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변수들을 봤을 때 NC소프트는 현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우선 될까요? NC소프트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네. 4월 22일부터 사전 캐릭터 생성을 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2분기 안에만 나와준다면 PER 20배인 80만 원 초반선은 강하게 지지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예정대로 나와주면 올해가 작년 대비 또 30% 증익이 나오고요. 그러면 다시 전고점인 100만 원을 트라이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이제 신작이 변수 없이 잘 진행이 된다라면은 주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구간이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장에서 정말 핫한 업종과 종목 얘기를 다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는 네, 아닙니다. 애널리스트 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주 좀 출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러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리포트도 열심히 또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신, 인터넷, 게임 업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